네,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녹화를 했는데, 어, 제가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다 지워졌어요. 다시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말 그대로 인이 이제 사람 인이죠. 수가 이제 동물을 얘기할 때 수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되는 그런 질병, 그런 것들을 다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서 근원이 돼서 사람끼리만 전파가 되면 그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동물 배우시니까 동물만 걸려서 동물에게만 문제가 되면 마찬가지로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걸릴 수 있는, 교차가 돼서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염병은 이제 종류는 많아요.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뭐 인수공통 전염병 차단과 퇴치와 관련된 뭐 수의학 분야 보시면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동물복지, 환경보호, 실험동물에 이르기까지 뭐 수의학이 아무래도 이제 동물이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수의학, 동물보건 분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인수공통 전염병, 영어로는 이걸 주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주노시스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 주노시스란 문자 그대로 주가 이제 우리가 동물원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라고 하면은 그냥 동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물 질병인데 자연 상태에서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지는 혹은 사람에서 동물로 옮겨지는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게 중요하겠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람에서 동물로 옮겨지는 전염병은 마찬가지로 인수공통 전염병이긴 하지만 중요도는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인류 보건을 위협했던 인수공통 전염병이 다양하게 있죠. 네,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지금 있는 뭐 최근에 그 메르스라든지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이제 강타했던 뭐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파는 이제 사람끼리 되지만 그 근원 자체가 동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부를 수 있고, 최근에 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뭐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 같은 거 이제 옮기는 경우가 이 벡터라 그래서, 벡터는 이제 모기나 진드기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벡터라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옛날에는 특정 이제 영역에서만 살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먹이 사슬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아열대성 기후로 변한다든지 그러면서 벡터들이 원래 있지 않던 영역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런 병들이 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산업화에 의한 뭐 도시 밀집, 그리고 뭐 산업동물, 애완동물, 야생동물 뭐 생산도 많이 하고 접촉도 증가되고, 또 그리고 육식 소비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서 동물을 이제 좀 밀집해놓고 많이 키우다 보니까 질병에 많이 걸리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이 감염이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국제적 교류가 이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중국에서 들어온 이 국자를 뭐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일단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전파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두 건씩 들어왔던 것이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다 퍼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국제적 교류가 증가가 되면서 전파가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 전파 매개동물 이제 쭉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최근에 있었던 메르스 같은 경우는 박쥐나 낙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박쥐가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죠. 에볼라 같은 경우는 뭐 유인원, 침팬지 같은 거, 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괴질이라고 불렀죠. 사스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2003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몇 년 정도, 그게 처음에는 사람끼리 전파돼서 생긴 그냥 사람 질병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걸 이제 괴질이라 불렀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박쥐라든지 사양고양이 같은 데서 왔다더라, 그런 게 있었고, 에이즈도 사실은 지금 뭐 사람끼리 전파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원인 자체는 처음에 이제 유인원에서 이제 왔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학 서론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의 예방과 근절에는 5가지 영역. 당연히 처음에 진단을 잘해야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진단 키트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리고 당연히 감염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랑 인간이 감염되는 경로를 차단해야죠. 지금 코로나 지금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애초에 이게 동물에서 왔죠. 그러면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걸려있는 동물도 치료를 해야 된다. 일단은 사람을 치료하는 게 이제 먼저고, 이제 동물 보균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근절법은 보균동물 수준의 적절한 대응 및 차단.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애초에 사람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동물 수준에서 차단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좋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수공통 전염병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질병 하나씩 저랑 여러분이랑 이제 배워 나갈 텐데,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된 거 몇 가지 이제 보면은, 최근에 그 살모넬라 식중독 걸렸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살모넬라 식중독에 김밥을 먹고 그리고 뭐 부산 밀면집, 김밥집 이런 데서 먹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감염이 돼서 수백 명이 그 식중독 증상 보였던 게 있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살모넬라였어요. 살모넬라가 어디서 왔냐? 살모넬라가 처음에 닭에 있던 것이 달걀에 묻어서 제품으로 이제 오염이 된 겁니다. 특히 이 계란의 겉이라든지 주로 이제 겉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농장 같은 데서 분변 같은 게 닭의 분변이 묻어 있거나, 이 살모넬라가 닭의 장에 살거든요. 그래서 분변 같은 게 이제 묻어 있거나 하는 과정에서 달걀이 이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직 감염이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엄마죠. 달걀은 자식이고 수직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직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달걀이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여기 묻어 있든지, 이렇게 묻어 있는 살모넬라균이 여기에 있다가 밥에도 묻고 햄에도 묻고, 그리고 이걸 김밥 뭘로 썰죠? 나중에 칼로 썰죠. 칼로 썰고 이거를 김밥을 마는 거 어떻게 말죠? 다 손으로 말죠. 그러면은 사람 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결국은 계란에만 있던 이 살모넬라가 여기저기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교차 감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차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식중독 발생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닭에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살모넬라도 뭐죠? 인수공통 전염병이죠. 그다음 메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람에서 사람 감염이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서 왔죠? 중동 지역에 있는 낙타, 고기라든지 우유에서 처음에 왔죠.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동물인 낙타에서 사람으로 왔다고 보시면 되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그다음 세균성, 기생충성,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이제 쭉 이제 배워 나갈 텐데, 조류독감, 광견병, 에볼라, 구제염, 일본 내염, 소해면상 뇌증은 뭐냐면 이제 광우병이라 그래갖고 2009년도에 이것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 완전 뒤집어졌었죠. 장출혈성 대장균, 소결핵 이런 것들, 브루셀라, 살모넬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외워 나갈 거고요. 일단은 인수공통 전염병에서 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소, 돼지에 걸리게 되면 산업동물이기 때문에 피해가 막대하고, 일단은 이런 감염병이 한번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닭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죽이지도 못해서 이거를 갖다 거의 생매장 하듯이 살처분이라 그러죠. 살처분하는 거 뉴스 같은 데서 보셨죠. 그래서 산업동물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막대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 많은 애들 중에 단 한 마리 걸렸어도 이 농장에 있는 애들이 전부 살처분이 됩니다. 이 농장뿐만 아니라 반경 몇 킬로에 있는 애들도 전부 살처분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농장에서 나오면 또 그 농장 반경 몇 킬로인데 살처분되고, 거긴데는 이제 폐쇄뿐만 아니라 들어올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복잡해지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대부분 이제 수의사들인데 괜히 이렇게 하얀 이 더운 날인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방역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말 수천억의 피해를 내게 된다. 그래서 AI가 이제 에비안 인플루엔자라 그래서 그 조류 독감이에요. 그래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 같은 거 발견이 돼서 피해가 막심했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쯤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때 뭐 대한민국 축산 농가가 정말 다 뒤집어졌었어요. 돼지 뭐 경기도 돼지의 거의 80%가 거의 매몰됐다고 들었었고 돼지 그다음 소 구제역이 소 돼지가 이제 다 같이 이제 걸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보통 소가 걸리면 소만 걸리고 돼지가 걸리면 돼지가 걸리는데 이때는 한꺼번에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뭐 지금 조 단위로 뭐 잠정치지만 이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다. 보시면은 지금 살아있는 돼지를 다 지금 살처분이라 그래서 그냥 묻는 거예요. 땅에다가 묻고 돼지가 한 마리에 뭐 가격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돼지를 이 농장에서만 죽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경 몇 킬로 있는 농장에서 다 죽여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농민들의 피해를 국가에서 또 보전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옛날에 이제 구제역 있었을 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 뿌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소독액이죠. 그래서 트럭에 하나 통과할래도 지금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손 소독하는 거랑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트럭에 하나 통과를 할래도 이런 거점 소독 장소 같은 데 들러갖고 전부 다 소독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제역이라든지 AI, 조류 독감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 전파력 높다고 하잖아요. 구제역은 그거보다도 더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방역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에볼라 같은 거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이제 큰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유럽 쪽에서 그 오이, 무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병원성 대장균, 이콜라이가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에 의해서 한번 식중독이 아주 대규모로 터져서 독일 쪽에서 이제 피해가 엄청나게 있었었죠. 그리고 잘 아시는 메르스 몇 년 전에 메르스 한번 다 크게 터져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는 뭐 사실 설명할 게 없죠. 예. 너무 뭐 요새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코로나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인수공통 전염병의 이제 피해 대책. 뭐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요새 뭐 WHO라든지 OI라든지 이렇게 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돼서 좀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병이 하나 퍼지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나라에서 나라로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이라는 게 항상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잠복기 때는 잡아낼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전염병의 예방 관리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복균원을 제거하고 차단하는 거 이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접촉 최소화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 백신 접종, 백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인수공통이니까 사람이랑 동물이 같이 걸리니까 수의 쪽이랑 인위 쪽이랑 같이 이제 좀 얘기를 해서 질병을 퇴치를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의 감염 경로와 피해 정도 예방 방법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뭐 손을 씻으세요, 마스크를 쓰세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교육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어떤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마스크가 쓰면 굉장히 예방이 됩니다.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런 교육이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의 건강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공중보건이라는 분야가 그리고
치료보다는 이제 애초에 이제 전파가 되기 전에 예방을 중시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죠? 당연히 손 씻으세요, 어, 마스크 쓰세요 이런 교육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는 인수공통 전염병을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볼 거예요. 분류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분류법 제가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그 병을 일으키는 거는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기생충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그 다음 뭐 리케치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얘네들이 자,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기생충이든 어느 정도 생장을 하고 나서 다음 동물로 사람으로 옮겨가서 감염을 하게 되는데 이 생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동물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생장하고 증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에게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동물을 거치거나 무생물을 거쳐야지만 어느 정도 생장이 돼서 감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부분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로 인한 인수공통 전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요거에 의한 인수공통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동물에서 다 크고 자라고 생장하고 증식합니다. 그러다 사람한테 가요. 그런 거를 갖다가 다이렉트 주노시스. 주노시스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이렉트는 직접이죠. 직접 인수공통 전염병이라 그래서 이때는 한 종의 척추동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인체가 생장이나 발달을 다 한 후에 사람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병원체 생존 및 유지가 한 종의 척추동물 중에서 일어나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전파는 감염된 동물에서 직접 전파되거나 매개체 접촉, 기계적 전파에 이루어지는 전염병을 말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은 언제든 다른 종의 동물이나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 전파가 가능하고 광견병이라든지 에볼라 다양하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살모넬라 같은 경우도 살모넬라도 어때요? 그냥 닭에서 다 생장하고 살모넬라가 다 크고 증식하고 사람으로 넘어가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 뭐 개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흙이라든지 이런 무생물이 개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광견병 개한테 물리면 사람이 걸리죠. 이 사이에 다른 동물이 있다든지 다른 매개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종의 척추동물, 여기서는 개고 여기서는 닭이겠죠. 에서 생장 및 발달을 다 하고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이게 다이렉트 주노시스, 직접 인수공통 전염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환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말이 조금 그냥 헷갈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걸 사이클로주노시스 그냥 영어로 외우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순환이니 뭐니 이걸 억지로 해석하는 느낌이 있고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경우는 한 종에서 다 한다 그랬죠. 그런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특이해요. 특히 기생충 중에서 이 테이프웜이라 그래가지고 길쭉하게 생기고 약간 뭐 이렇게 조금 분절로 된 기생충이 하나 있어요. 그 기생충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여기서 생장을 다 못해요. 가령 생장을 1에서 4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1에서 2까지밖에 못합니다. 소에서는. 그러다 3에서 4까지 생장은 꼭 사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기생충이 알을 낳겠죠? 그럼 1에서 2로 다시 생장해야 되죠. 그럼 다시 소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생활사를 만족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반드시 이 병원체는 반드시 2종 이상의 척추동물에서 생장이랑 발달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생장 완료하고 기생충이든 뭐든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다 못 크고 사람한테 가서 더 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포충증이라는 애인데 포충증 같은 경우는 일단 양에서 걸리면은 양에서 다 못 크고 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저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양으로 넘어가고 또 개로 넘어가고 양에서 다 못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종 이상의 척추동물, 양, 개 이런 식으로 2종 이상의 척추동물에서 생장 및 발달을 다 한다. 이거를 사이클로라고 합니다.
아까 다이렉트는 1종 이상의 척추, 얘는 2종. 그러다가 사람은 우연히 감염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생활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게서만 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병원체 완전한 성숙을 위해 2종 이상의 동물 또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 유구조충증. 유구조충증은 이제 소나 돼지에서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는 게 유구조충증이고,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게 포충증. 뭐 홀로가 있고 해미가 있고 이래서 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메타주노시스 같은 경우는 얘는 또 특이하게 여태까지는 척추동물만 나왔죠. 척추동물. 얘는 무척추가 있어야 돼요. 무척추라 그러면은 보통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애들은 척추동물이죠. 조류 같은 것들도 다른 애들은 다 무척추죠. 그래서 이 병원균이 크고 생장하고 하는데 무척추를 한 번은 거쳐야 돼요. 보시면은 모기를 거치거나 찐득이를 거치거나 달팽이를 거치거나, 여기도 지금 달팽이죠. 그리고 개도 척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척추동물에게서 결국은 뭐 전파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무척추를 거치는 것, 이거를 메타주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균의 발달을 위해서 한 종 이상의 무척추 동물이 반드시 그 생활사에 개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병원체 완전 성숙을 위해서 척추 동물뿐만 아니라 무척추 동물까지 필요한 경우, 또 무척추 동물 내에서 증식이나 발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파가 될까요? 무척추에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척추에서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고기 먹고, 어류도 척추 동물이죠. 물고기 먹고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찐득이에 물려서 무척추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드기, 모기 같은 애들이 매개가 돼야 되고, 진드기, 모기 같은 애들을 보통 저희가 벡터라 그래요. 벡터가 매개되는 이런 애들을 갖다가 메타주노시스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프로주노시스라고 그래갖고, 얘는 특이하게 무생물이 있어야 돼요. 무생물. 병원균이 발달을 하려면은 반드시 무생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프로가 환경, 무생물, 사체 등을 뜻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간질이나 파상풍 같은 것들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다이렉트 주노시스 같은 경우는 개에서 사람으로 바로 와야 되죠. 보시면은 여기 흙이라든지 사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뭘 하나 거쳐야 돼요. 그래서 생활사가 반드시 무생물을 하나 거쳐야 되는 경우, 이때를 사프로 주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이렉트 주노시스를 이제 뭐 직접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한 종의 척추동물, 사이클로를 순환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두 종의 척추동물, 메타를 뭐라 그랬죠? 척추랑 무척추가 반드시 무조건 개입이 돼야 돼요. 다른 애들은 무척추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얘는 무척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복합, 이 사프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척추동물이랑 비동물성, 그러니까 무생물, 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사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의 분류를 또 다르게 이제 분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뭐 엔스로포주노시스,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염의 방향이 어떤 거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얘는 어때요? 주 엔스로 주노시스라 돼야 되는데 포노시스라 해야 되네. 요거는 사람에서 동물로, 이건 뭐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거는 양쪽으로. 그렇게 이제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뭐 꼭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인수공통 전염병을 원인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병이라는 게 항상 원인체가 있어요. 원인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인체가 뭐죠? 바이러스죠.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살모넬라는 세균이에요.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생충성 있고, 그 다음에 리케치아라 그래서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조금 가운데 성질을 지닌 애도 있어요. 좀 특이한 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균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곰팡이성. 그래서 뭐 링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울 텐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프리온이라 그래서, 요거는 프리온성 질병은 딱 중요한 건 광우병이에요. 광우병. 이제 광우병이라는 표현보다는 보통 소해면상 뇌증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파가 안 돼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단백질인데 전파가 되는 단백질이 있어요. 프리온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인체에 따른 인수공통 전염병을 또 분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세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